오늘은 2022년 6월 25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30분 경입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오늘 6.25 한국전쟁 기념일로 이런저런 뉴스를 접하고 했겠군요. 하지만 여기는 베트남 호치민시의 외곽에 있는 공항에서 가까운 곳이고요. 고밥군에 있는 한 로컬 지역, 숙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우연히 가다가 발견한 쿠오이라고 하는 카페, 이름 제대로 읽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카페입니다. 로컬 진짜 가성비 최상의 마사지 업소를, 맹인 마사지 업소를 하나 발견하고 거기서 1시간짜리 마사지를 받은 후에 돌아가는 길에 눈에 끌리는 너무 이쁜 인테리어, 빈티지하죠? 빈티지한 이런 선풍기 보세요, 선풍기. 그리고 사람들, 아주 편안한 사람들, 이 분위기에 그냥 푹 한번 나도 젖어보고 싶어서 무작정 들어왔는데, 또 이런 곳에 직원분들 친절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남들 하는 거 별로 상관치 않고 자기 일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너무 자유분방하고 분위기 좋습니다. 바깥과 연결되어 있어서 야외이기도 하고요. 밤에 오면은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을 듯한 그런 조명들,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바로 앞에 큰 등나무, 그리고 아주 달달한 티 한 잔 시켜놓고 이거 구경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총 64일의 긴 여정 중에 이제 고작 사흘째인가요? 3일째, 나흘째 그렇게 접어드는데, 어찌 보면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큰 정보도 없고 연고도 없고 지인도 없는 이런 허무맹랑한 지역에 그냥 우연히 검색 대충 하다가 가성비 있는 숙소 찾아서 온 이런 무모한 나의 저의 이 여정, 그리고 시도가 좀 무모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번 와서 또 그곳에서 현지화를 잘 하고, 그리고 그곳에 완전히 녹아서 또 그곳 삶의 일부가 된 것처럼 있으면서 그렇게 마음의 휴식과 안식과 그리고 삶의 회복을 만들어가는 게 제 여행의 모토이고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하자면 시간을 때우는 거죠. 시간을 때우는데 얼만큼 마음 편하게 시간을 때울 수 있느냐, 또 가성비 있게 시간을 때울 수 있느냐, 또 풍족하게 소비하면서 즐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아마도 한국에 있었으면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한 삶의 여건들과 상황들이 연출되고 전개됩니다. 그게 제가 바라던 것이기도 했고요. 또 전혀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 노출, 그리고 또 그런, 그게 그 익명성이라고 하죠. 어타니머스, 익명의 그런 존재가 되는 것, 너무 편안해지는, 심리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너무 편안해지는 그런 기분이 있죠. 그리고 적당히 즐길 거리, 물론 조금 어느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있어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즐길거리들, 놀이거리들을 찾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엮어나가면서 시간을 알차게, 오히려 알차게, 바쁘게, 그렇게, 때로는 바쁘게, 할 게 많아요. 그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워낙 가성비들이 높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선순위와 그런 것들을 정해놓지 않으면 자칫 당황해지고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돌아간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정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굉장히 이런 여행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여기 우기에 제법 긴 장맛비에 갇혀서 고밥 이마트에서 스타벅스 카페에 앉아서 바깥 비 오는 거 구경하면서 이것저것 찍고 또 녹화했었던 부분들 그거 업로드하고 정리하고 한다고 오전 다 보냈고요. 그리고 이거 어제 사왔었던 반미하고 시원한 호가든 피치 맥주 한 잔하고 아침 때우고 이틀 만에 샤워하고 그리고는 시도를 여기 마사지 업소를 찾아왔는데 대박 성공이었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여기 코이 카페를 발견해서 빈티지 바퀴 카페 들어와서 차를 한잔하고 있는데 역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시간 때우고 멍 때리기가 뇌에 그래 좋대요. 뇌의 회복 탄력성 그릿 뇌의 버텨내는 힘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멍 때리면서 이렇게 뇌가 쉴 수 있도록 정신이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그렇게 덥다 했는데 체감온도 40도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하늘은 맑고 비는 오지 않는데 서늘하게 바람도 잘 불고 지금 바람이 잘 불어요. 이게 야외인데도 하나도 덥지 않습니다. 정말 시원하고 상쾌하고 다행스럽게 여기 담배 피우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 속에 푹 빠져서 그냥 하염없이 느긋하게 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스를 풀게 된 김에 한 가지 요즘 들어 전 개인적으로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우연한 기회에 1년 정도 휴직을 하고 한 5년 정도 전에요. 6년 정도 전에 세계 일주를 한번 했더랬어요. 그래서 모르긴 해도 한 100여 개 가까운 나라들을 다 방문하고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상당 국가들은 제법 길게 치료돼 보았고요. 뉴질랜드도 한 달 넘게, 호주도 한 달 가까이, 또 쿠바에서도 한 달 정도, 뭐 그렇게 아프리카에서도 한 달 정도, 남미에서도 한 달, 중남미는 2달, 뭐 아무튼 다 미국 캐나다에서도 2달 차량을 렌트해서 몰고 한 2만 킬로를 횡단 종단 하면서 나라를 다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남아시아를 최우선하거나 여기가 지상천국이라거나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여기 어쨌든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을 시작하고 난 후에 처음으로 해외 방문한 것이 여기 베트남이기 때문에 여기 그냥 우연의 일치였고 또 그냥 타이밍의 문제였죠. 처음 녹화가 여기 시작되었으니까. 근데 여기 아니라도 또 다음번 여정은
연말에 뉴질랜드를 예정을 해놓았어요. 비행기 티켓을 12월 15일 날 가서 2월 26일 날 돌아오는 인아웃 인천 오클랜드 인아웃 티켓을 아주 저렴하게 84만 원에 끊어 놓았답니다. 아, 인천 아니다. 김포였구나. 아무튼 뭐 그렇게 또 내년 여름에는 터키를 한 달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 베트남은 이번 코로나가 풀리는 타이밍 맞추어서 제일 저렴한 항공권을 찾고 또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사실 선택한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첫 여행 유튜브 영상의 해외 여행지가 여기 베트남이 된 것 뿐인데요. 또 만만하기도 했고요. 벌써 몇 번을 왔었기 때문에. 근데 다 그 이유는 사실 편안하고 또 상대적으로 운영하고 계획하기가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가성비 높은 사실 그 이유가 제일 컸더랬어요. 여기 베트남은 수요가 많으니까 여기 현재 중국 수준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한국 기업들 삼성 덕분에요. 삼성과 LG 덕분에 여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편이 수요 공급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몇 배 이상으로 여기에 한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숫자가 엄청납니다. 덕분에 단가는 떨어지겠죠. 시장 가격 형성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요.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실제 스카이스캐너나 이런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베트남이 제일 싸요. 심지어 지금 일본이 어설프게 가격을 올린 이후에 문호를 닫고 폐쇄하고 막 그러는 그 덕분에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수요 공급 곡선이 무너져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여기 베트남은 그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지니까 워낙 많은 한국인들이 체류하고 있고 주재원들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와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분들 덕분에 항공권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그냥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여기 오게 된 거고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느끼기에 여기 베트남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말 안전합니다.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안의 그런 힘들, 또 필리핀처럼 총기 소유 소지가 완전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치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느껴본 바에 의하면은 여기 사람들 굉장히 developing country라고 하죠. 개발도상국. 지금 뭐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어서 developed country의 영역에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여긴 developing country는 돼요, 충분히. 그리고 그 와중에 시민 의식도 차츰 좋아지고 있고요. 어젯밤에도 우연히 그게 이제 계속 가서 먹던 현지식 밤에 열리는 야시장에서 열리는 현지식 스테이크 먹고 조금 이제 얼큰한 게 먹고 싶어서 쌀국수 먹으러 좀 위로 올라갔다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 커플을 만났는데요. 얘기를 조금 하다가 자기네들이 나보다 부자가 아닐 텐데, 물론 여기 중산층 정도로는 되어 보입니다만은 가면서 제 식사 먹은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제 먹은 식사비까지 지불하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호의라든지 손님에 대한 호의를 베풀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시민의식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었냐 하면 최근 들어서 여기 베트남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그리고 어떤 루머들이 너무 일파만파 좋지 않게 많이 퍼져 있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해나 곡해, 왜곡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여기를 가끔씩 오는 입장에서, 하지만 여기만 오는 것은 아니고 세계 어디든 많이 가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비교할 만한 자격과 준거가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과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베트남에 어떤 제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베트남에 특별하게 제가 뭔가 혜택을 입을, 또 혹은 여기 의지할 있는 그런 이해관계에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베트남의 첫 번째 이제 유튜브 여정, 해외 여정이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오해가, 처음 영상부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요즘 분위기, 유튜브들 분위기나 또 한국의 일부 마이너 언론이나 또 그런 왜곡된 그런 의식들 때문에 조금 바로잡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 등쳐먹고 사기치고 나쁜 사람들이야 세계 어디든 있지 않나요? 일단 한국에도 못지않죠. 한국에도 못지않죠. 남의 얘기할 처지는 아닐 텐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오히려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나 남미나 뭐 중동이나 이런 곳과 비교했을 때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체감도는 여긴 천국이에요. 솔직히 그만큼 범죄율이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다고요. 범죄율도 높지 않고 사람들 시민의식도 오히려 나아요. 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친밀도, 친근함도, 물론 이제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게 대만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일본하고의 사이에서 어떤 뭐 그런 비교들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점점 더 우리나라에 대한 위상이나 선호도나 호감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에 연연 안 해도 될 만큼 우리가 강해졌고 많이 부강해졌고 부유해졌습니다. 일본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 이제 낮거든요. 5, 6년 되었습니다. 낮아진 지요.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수가 많고 1억이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DP, 국내 총생산이 어쩔 수 없이 많고요. 또 해외에 뿌려놓은 자산이나 땅덩어리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들어오는 돈들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 현재 일본 국민들의 삶의 질은 우리나라도 힘들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굳이 일본인들한테 우리가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에서나 미리 이곳 태국, 베트남 이런 곳에서 미리 밑밥을 깔아두고 투자를 많이 했었던 일본인들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많이 커지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뚝 서 있습니다.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는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안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떤 그런 비즈니스 릴레이션십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 상대하기 버겁고 힘든 유럽과 미국, 북미의 선진국은 또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상대적으로 만만한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자면은 여기가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더 국민성이 안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국가가 적대적이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평균적인 수준, 그냥 오히려 평균적인 수준에서는 오히려 좀 더 나은 정도 그런 체감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여행을 오면서 불 켜졌다. 나무에 불 켜졌습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에 나무에 불이 켜졌네요. 바라던 밤까지 기다려야 되나 싶었는데 나무에 불이 켜졌네요. 이쁘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는 여행지가 일단은 그냥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했을 때 수요 공급
어떤 부분들,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등등 덕분에 여행하기에는 좋다는 거. 그리고 또 더 나아가 한두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은, 물론 그러니까 조금 비교할 만한 대상이 한두 가지 있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미얀마를 비교를 하자면은, 미얀마는 사실 현재로 내전에 가까운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데다가 국민성도 좋고 물가도 싸고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아직까지 덜 개발되어 있고, 국민성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친화도도 여기보다 훨씬 낮고요. 민족 동질성도 있고 우리와 많이 비슷한 것 같고요. 몽골과 더불어서요. 그리고 태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보다 물가가 더 비싸죠. 거기는 전 세계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근데 사회 폐쇄적인 분위기나 왕정 국가에 또 뭐 등등 이런 거 생각하면은 여기나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고, 사회적인 어떤 제도에 유연하지 못함, 경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 못지않죠. 태국도 왕정인데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그리고 오히려 어느 정도 디벨로핑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망이라든지 유통망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국내 이마트라든지 대형 할인 매장들 덕분에 아주 저렴하게 물건들 사고, 또 그 대형 유통망의 힘으로 서민들이 싼 가격에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동의하고 누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기본적인 소득이 높아지고 해서 여기에 기본적인 물가가 이제 상승하는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은, 더불어서 그런 유통망의 힘 그리고 서비스 질의 표준화 등등으로 인해서 이곳 나라에서 외국인이 방문객들이 누릴 수 있는 안정성이라든지 혹은 그런 유리함 등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당분간은 스카이스캐너나, 물론 스카이스캐너에서 바로 접속해서 예약을 하진 않지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키위닷컴에 한번 당하고 난 이후에는 돈 다 겜값 다 물어내게 생겼거든요. 아무튼 스카이스캐너에서 검색한 후에 제일 싼 항공사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뭐 예약해도 하면은 뭐 1, 2만 원 상관 내에서 돈 좀 더 주고 안전하게 예약은 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도 거기서 검색을 하면은 제일 싼 항공권이 어딘지는 알려주거든요. 거기 떠는 1, 2위에 늘 항상 베트남이 있는 상황이라면 안 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행자 입장에서는. 여기 왜 오는데요? 그냥 개인적인 제가 얘기만 할게요. 제주도 너무 비싸서 못 가요. 제가 체류하는 대구에서 제주도 가는 항공권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코로나 중간에서도 한참 살 때는 왕복 하루 당일 왕복이 뭐 2만 원도 안 되게 다녀온 적도 있긴 있는데, 일단 가면은 돈이에요. 숙박비 엄청 비싸죠. 물가 비싸죠. 현지에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거기 있는 이마트 이용하지 않는다 하면은 제주도 가서 저처럼 거지처럼 여행 안 하면은 그 물가는 상상하기 힘들죠. 그러기에 비하면 성수기의 제주도 항공권, 또 어느 정도 가성비 있는 베트남 항공권, 스카이스캐너 1, 2위에 있는, 비교해서 여기 와서 특히 장기 체류, 이비자 끊어가지고 한두 달씩 있는 그런 경우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만한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단 말이죠. 나중에는 가능하다면은 미얀마가 열리면 개인적으로 태국은 너무 지금 따랐고요. 너무 올랐고요. 더 이상 가성비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미얀마를 개척해서 미얀마에서 새로운 삶을 한번 누려볼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거기도 굉장한 문화적인 자원들과 또 좋은 사람들과 관광 자원들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내전이 좀 정리가 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군부를 돕지 않는 그런 돈 쓰미 소비가 된다면은 미얀마에 가서 좀 살아볼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만큼 가성비가 높고 뭐 좋은 곳은 저는 솔직히 가깝고요. 거리상으로 물리적인 거리, 심리적인 거리 다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뭐 베트남 찬미론자, 그 옹호론자는 절대 아닙니다만은 또 여기만 와본 사람도 아니고요. 한 100여 개 정도 국가는 다녀보았습니다. 여행을요.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치 그런 거예요. 캐나다인들이 쿠바 가서 아주 가성비 높은 휴양과 여행을 즐기는 것.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여기 베트남 많이 오거든요. 똑같은 이치로 우리나라 돌아라도 여기 가깝고 또 잘 제반 환경들이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저런 썰을 풀어보았습니다. 두 가지,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제가 여기 이번 대부분의 여정, 또 이번 여정에서 제가 즐기기를 원하는, 제가 누리기를 원하는 여행의 스타일, 분위기, 방식, 주제, 그리고 불 켜졌다. 야, 이제 불 다 켜졌습니다. 조명을 전부 다 켰네요. 아직 밤이 아닌데도 조명을 다 켰습니다. 분위기 정말 좋다. 환상적인데요. 저기 위에 등불하고 조명등, 조금 앤틱스러운 저 조명등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나중에 저 빈티지한 벽돌 벽에 조명까지 등불과 어울려서 다 켜지면은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분위기 정말 좋은데요. 하던 이야기 마저 해야죠. 한 가지 주제는 제가 여행을 즐기는 이유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모드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는 여기 베트남 여행의 이유, 베트남 여행을 오게 된 이유, 또 여기가 가지는 강점, 오해들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는, 해소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여기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이 나길래 아까 다른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겸사겸사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법 긴 영상이 되었는데 그냥 지금 떠오른 생각들을 기록에 남겨봅니다. 기록. 요 주제도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기록에 남겨봅니다. 잊어버리거든요. 머리가 나빠서. 이만 줄입니다.